2022년 4월 22일 금요일 밤 8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일어난 일을 대해서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 놓습니다. 오늘 몇 가지 내가 좀 영상 기록으로 남겨 놓을 일이 있는데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하고 김은혜라고. 김은혜 씨가 나이가 48인가? 49 아니면 50인가 이래 되더라고요. 김은혜 의원이죠. 인수위원회 대변인 하시던 분인데 전에 그분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도 좀 옆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하신 지가 좀 오래되고, 또 허경영 총재님에게 이제 그때 MBN인가 그때 있을 때 그분이 총재님께 이렇게 트럼프 2016년도 트럼프가 나올 때에 2015년인가 그래 돼요. 2015년에 트럼프가 그때 한참 처음 나왔었을 때에 허경영 총재님하고 좀 닮았다 이래가지고 한번 MBN에 나왔을 때 총재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도 김은혜 씨가 있었어요. 하여튼 김은혜하고 유승민하고 두 사람인데 오늘 후보가 이제 유승민이 안 되고 김은혜 씨가 됐더라고. 그래서 조금 나는 속으로 유승민 씨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에 이제 김동연 씨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나머지 안민석 의원하고 조정식 의원하고 또 한 분 또 있어요. 수원시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조정식 씨는 오선 의원인가 그래요. 안민석 씨도 오선 의원이고, 김동연 씨하고 네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되는데, 아마 지지율이 김동연 씨가 워낙 높으니까 김동연 씨가 안 되겠나 이래 봐요. 그래서 참 유승민 씨가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가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동연 씨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게 또 보니까 충남도지사 하던 안희정 씨가 자기 부인이 민주원인가 그렇던데, 그분하고 3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이혼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3년 6개월 형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올 때도 다 돼 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나올 때가 다 되고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건데, 좀
안타깝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했는데 저희 명량처럼 싸가지고 이 집이 그 김밥집 하던 집인데, 김밥집을 오래 했는데 던킨으로 좀 바꿔버렸네요. 이 식당에서 식사도 자주 하고 이랬는데. 이 파리바게트는 빵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옛날에는 그 동네 빵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파리바게트로 거의 다 바뀌었으니까 동네 빵집은 지금도 있는 데가 있는데 가격이 싸요. 싼데 여기는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제 저게 그 임은정 검사라고, 그분이 1974년생이던데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하면 49살이죠. 경신, 경술, 신해, 임자, 개축생 같으면은 이제 1973년생이 개축생인데 이제 우리 50살이죠. 50살이고 한동훈이가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50살이지. 그리고 1972년이 임자생인데 그 임자생이 이제 51살인데 저 윤석열 당선자의 이제 부인이 김건희 뭐 여사라고도 하던데 뭐 김건희님께서 원래 51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죠. 요분이 이제 50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은정 검사가 49이고 그래요. 근데 임은정 검사하고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대담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상당하네요. 이분이 참 진짜 얼마 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사표를 냈었을 때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하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시켜버리라.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정말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정말 그래 했으면 나도 상당히 좋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여성이 돼요.
그게 좀 검사 초보 시절 때에 아마 경주에 있을 때 이제 자기 상관이 이제 그 성추행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성추행까지 당하지는 않았는데 임은정 검사가 이분은 이제 그 저기 포항 경주 포항에서 태어나가지고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기는 이제 부산에서 쭉 자랐다 그래요. 자라가지고 이제 그 남성여고 거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서울 이제 고려대에서 이제 고려대학을 다녔는데 하여튼 이분이 대단하대요. 참 하여튼 그 검사들의 그 세계에서 보면은 여검사를 이제 검사 그 부장검사나 이렇게 일반 평검사보다는 높은 검사들이 말이에요. 여검사들을 많이 이렇게 찝찝거리는가 봐. 찝찝거릴 정도가 아니고 성추행을 뭐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밝혀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이제 고발도 하기도 하고 과거에 그리고 이거 최근에 그 윤석열 당선자 되기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임은정 검사가 직무유기한다고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직권 남용한다고 고발을 했다고. 와 대단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처가 그것을 접수를 했는데 그 공수처 처장이 좀 내가 볼 때 좀 삐리한 사람이네 보니까. 거기 하루를 좀 대차게 나가야지 그냥. 국민의 힘에 이제 후보가 되니까 또 멈칫하고 말이에요. 후보 하다가 이제 대통령 국민의힘당의 이제 그 후보들 가운데에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이제 더 이제 머뭇하다가 뭐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제 뭐 무혐의 처리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공수처가 있으나 마나지 그게. 아이고 참 안 그래요? 대통령 중에도 말이야 그 핫바리 대통령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그 이명박이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그 BBK 사건이 있었잖아. BBK 사건 그거를 덮어버렸거든. 덮어버렸는데 거기 없어지는가?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지금 현재 구속대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되거나 말거나 딱 저 원리 원칙대로 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공수처장이. 아이고 이 자식들 참. 하여튼 간에 임은정 그 검사님이 대단하네요.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한명숙 그 전 국무총리 그 사건을 덮어버렸거든. 그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 그 정도로 참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어떤 그 사람이 있다. 나는 그래 보니까 대단히 참 우리 한국의 보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임은정 검사님. 정말 그 검찰총장감이에요.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 딸이 검찰총장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대단하네요. 아마 자기 남편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자기 부인을 이렇게 임은정 검사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아마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의 힘으로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을 해 나가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자 앞에 또 따끔한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처럼 그렇게 직권 남용하지 마라. 대통령으로서 있을 때는 더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제 그리고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을 해요. 와, 참 대단하네요. 하기야 뭐 참네. 아니 나는 뭐 그런 말 지금 뭐
참 시원한 말 하고는 싶은데 옛날에는 시원시원하게 말 많이 했는데 아니 뭐 혹시 그 유튜브가 이렇게 뭐 내 구독자가 적으니까 괜찮지만은 이걸 들고 시비를 걸어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 뭐 바쁜 사람 뭐 검찰청에 오라 가라 할까 싶어서 내가 지금 그런 말을 조심해요. 뭐 나는 뭐 엄청 그 번뇌가 없기를 좋아하는데 번뇌가 없어야 되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뭐 바쁜 사람 말이야 말 함부로 했다 해가지고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거 걸어 가지고 말이에요. 오라 가라 하면은 그 법 기술자들 앞에서 말이지. 그 사람들은 뭐 그것만 법조항만 가지고 코에 그면 코걸이, 귀에 그면 귀걸이 이래가지고 하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네요. 참네. 아이고 참. 이봉규 씨는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참 무르게 보였는가 욕을 참 아주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 거의 없었어요.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도 뭐 문재인이 해서고 말이야. 그 뭐 엄청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유튜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구호벌을 잘 지어요. 구호벌. 나는 유튜브 해가지고 내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지 뭐 생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 일전도 뭐 받는 일이 없잖아요. 뭐 그거 하려면은 뭐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구업을 조심해라고.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봉규 씨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있죠. 아이고 말이 또 옆으로 갔는데 하여튼 그 임원정 검사님이 좀 윤석열 당선자한테 이제 며칠 뒤에는 현직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직권 남용하지 말고 똑바로 하시라고 잘 하시라고 그런 말을 따끔하게 충고를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참 그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쭉 대담을 하는데 아주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참 진짜 뭐. 그래서 저게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딱 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민주당 이제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은 국민의힘을 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좌우를 다 같이 보는데 무조건 거기에 검수완박은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문재인하고 말이지. 또 이재명이가 그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하던데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들이 검사들의 세계에 썩은 세계들 수사권이 검사들한테 있음으로써 정관여우를 통해 가지고 부당하게 많은 그 돈을 버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 검사들하고 기자하고 신문기자하고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찝어버리면은 기자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그래요. 딱 찝으면은 털어서 먼지 안 노는 사람 없다. 그 사람들 내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탈탈탈탈 뭐 앞으로 털든지 뒤로 털든지 옆으로 털든지 뭐 좌우로 털면은 뭐든지 먼지가 하나 놓는다고. 그럼 먼지 그거 하나 놓으면 그것을 침소 봉대를 해가지고 구속시켜 버린다고. 신문 기자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 해가지고 뭐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뭐 그 신문에 막 내가지고 사회 매장을 시켜버린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2017년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2018년도에 그 이춘상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서지 4인방의 비서에 총 두목격인데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저 영의 몸이 될 때도 신문 기자들하고 검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은 지금 현재 뭐냐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는 안 자겠다 그렇게 하니까 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다음 달 5월 10일 되면은 뭐 영시를 위해서 청와대를 개방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근무처는 국방부로 해야 되고. 지금 뭐 한미연합훈련하는 그 기간에 그것도 그런데다가 그것을 비워줘야 되니까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숙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이제 관사라 그래야 되죠. 대통령이 자고 있는 숙소를 하는 그 관사를 한남동의 그 육군 참모총장 그 관사를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1975년에 지었던 거니까 한 50년이 다 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낡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경우 문제를 해가지고 그걸 안 하고 이제 뭐 외무부 장관이 있는 그 공간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한 20일 남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참 그리고 저 김병주 육군 대장 출신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무부 장관 그 공간은 이제 왼 꼭대기에 있는가 봐요. 내가 하여튼 그 부근에 지금 뭐 육군 참모총장 그 관사하고 뭐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 있는데 그 이제 그 꼭대기에 있으니까 외부 노출이 심하잖아요. 뭐 공중에서 요즘 말로 하면 드론으로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 안보상에 이제 경호상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무부는 또 딴 데를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이 이제 그 외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이제 공간에 초대하면은 그 상대방은 굉장히 대우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뭔가 잘 풀리는가 봐요. 모든 것이 스무드하게 잘 풀리는데 이제 그런 걸 또 딴 데 구해야 되니까 참 처참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참 진짜 그 첫 단추가 뭐 잘못 짜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다 듭니다. 드는데 어느 하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래 강하게 제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희한한 문명이라고 지금.
어제 그 내 지인으로부터 빛생 방송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 맞아. 빛의 생명 나무. 그래가지고 그 줄은 말이지. 생명 나무의 줄을 해서 가지고 생이고 빛생 방송이라고 뭐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동영상을 한 2개를 내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창조의 비밀이라 해서고 뭐 그런 게 있던데. 근데 지금 조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서 하는 말은 뭐 그 14만 4천 이야기를 하고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14만 4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신천지에서 잘 쓰는 말이거든요. 신천지에 이제 그 교주가 이만희잖아요. 이만희인데 그 이만희의 그 뿌리를 쭉 추적해 보면은 그 박태선 장로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박태선은 1917년생이에요. 정사생이신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하고 5.16 혁명하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때 3.15 부정선거 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제 자유당 시절 때 깡패들 또 사형을 많이 당했다고. 이정재도 그때 사형당하고 3.15 부정선거 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경호실장 곽영주하고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사형이 됐지. 최인옥인가 그래요. 그랬을 때에 이제 박태선이도 이제 명단에 올라왔는가 봐요. 올라왔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의장이죠. 나이도 같은 동갑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뭐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을 안 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봐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언제 보답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삼선 개헌하고 이제 김대중하고 신민당의 김대중하고 이제 7대 대통령이지. 그때 1971년도 그때 대선 때에 표가 많이 나왔다고. 거기에 박태선 장로가 박태선 장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신앙촌은 기장에 신앙촌을 이제 있고 그러는데 이분을 따르는 신도수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다고 이렇게 믿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죽기 살기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를 해서 그 표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제 두 사람만의 이제 대화인데 그게 아마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게 맞을 겁니다. 이번에 2020년이지. 그러니까 4.15 총선하기 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이래 됐는데 그때 대구의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하고 이랬을 때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인데 그때 신천지가 이제 압수하는
그 뭐라 그러나, 그 저기 집에 이제 그 집이라든지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막 그 수색하는 거, 그걸 뭐 하여튼 그것을 뭐 못하게 하는데 그 좀 도와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왜 그렇게 봐줬느냐 하면은 그 이제 도사님들이 이제 그 옆에 좀 있잖아요. 윤석열 당선자 주위에 도사님들이 좀 이래 있는데, 아이고. 그 뭐 도사님들이 천공스님도 있고, 근진법사도 있고, 심도사님도 있고, 뭐 이 도사님들이 있잖아요. 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신천지를 이렇게 건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나중에 큰일 할 때 뭐 이렇게 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은 그걸 안 건드리고, 이재명 씨가 이제 좀 나서가지고 그걸 압수수색이라 그러는가? 그걸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 그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 신천지 이 회원들이 당원에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 윤석열 당선자가 그 후보가 되는데 도왔지 않았나,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인 같기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딴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필생 방송에서 이제 하는 것을 쭉 뭐 대충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하튼 그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기독교 계통인가 보더라고. 신천지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뭐 또 신천지가 조금 분열해 가지고 새천지라는 말이 나오기도 뭐 그런 파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가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는데, 뭐 그렇게 내가 추측을 해봐요. 추측을 해보고, 그 보니까 뭐 선천 후천 이야기도 하고, 뭐 개벽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상당히 그 뭐 강정산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좀 짬뽕을 해가지고 기독교하고 좀 뭐 그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서지 않아요. 전면에 나서지 않고, 거기서 이제 왔다고 강사들만 앞에 쭉 나오더라고요. 강사들만. 뭐 강사들 자기 나름대로 A급 강사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쭉 나와가지고 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뭐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은 내 탄호 스님이라든지 뭐 또 뭐
개감유록의 뭐 남사고라든지 기타 또 동서양의 예언가들이 쭉 하는 이야기를 쭉 그대로 해요. 그건 똑같아요. 사이비 종교가들이 내쓰는 레퍼토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의 종주국이다. 뭐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 네, 같은 소리야. 같은 소리고 뭐 창조의 비밀을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왔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상당히 또 뭐 원래 사기꾼들은 99%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1%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데 뭐 사기꾼이라기보다는 하여튼간에 그게 이제 일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잠깐 보고 좀 느끼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지. 내가 전에 한번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1871년 같으면은 몇 년 전이요 지금. 아이고 150년 전에 벌써 왔다 갔다 거기 이제 강정산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강정산하고 자기하고 이제 내하고는 이제 똑같은 격이다. 황국, 무국, 태극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유튜브로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거의 안 해요. 그 왜냐니까 그 말 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조용하게 사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어떤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살짝 돌려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정도 말을 해가지고 뭐 고발할 사람은 없거든요. 안 그래요? 좀 세게 이제 뭐 진짜 뭐 실명을 덜먹거리면서 말이야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임마 이거 좀 안 되겠네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괴롭힘을 나는 당하고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할 거고 뭐 그랬는데 아직 뭐 나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이야기는 옳게는 못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이 많단 말이야. 많은데 안 하거든요. 그냥 서무드하게 기독교를 졸업했다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더 이상 좀 세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초국했다. 기독교를 초국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그런데 빛생에 대해서 빛의 생명나무라는 그런 뭐 책이 한 14권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사들이 A급 강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뭐 상당히 젊은 사람들도 있고 뭐 젊은 여성들도 있고 뭐 그렇던데 원래 뭐 그런데 보면은 다 맞는 말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지금 감아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 가지고 나왔다는 사람이 내다 이래 가지고 딱 나서지는 그게 일생에서는 지금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 쭉 이렇게 보내고 전화번호를 이제 놨더라고. 전화번호를 이제 주면은 맨투맨식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겠지. 근데 그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몇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직 만날 때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못 만나게 될 거고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이 돼서 지금 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안 된다. 좀 있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지금 가만 보니까. 그게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 내가 보면 가짜야. 벌써 14만 4천 명을 찾고 있다. 뭐 이 자체부터가 가짜라고. 강정산이 그 성경책을 불태워 버렸다고.
그 쓸만한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덜먹거리고, 또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뭐냐 기독교를 이렇게 뭐 말을 할 때가 있지.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성경책도 이렇게 덜먹거릴 때도 있고 이랬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나온 말도 이렇게 덜먹거릴 때가 있지만은 그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태워버렸다고. 그 볼 게 뭐 있냐고.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을 거기다가 염두에 두면 되는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다 말이야.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12지파에서 나온다. 이제 여기서 1만 2천 곱하기 12 하니까 이제 14만 4천 명이다.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신천지에 그 미친 좀 빠져드는 그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바해가지고, 편의점에 알바해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치고, 하루에 라면, 라면이 아니지, 이제 김밥 한 끼에 김밥 한 줄 먹어도 적은데 말이에요. 그 김밥 한 줄 가지고 하루를 먹어야 되니까 자로 재어 가지고 몇 센치씩 나눠서 먹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 이만희 말이야. 그거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그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혼을 시켜. 그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냐고. 이혼을 시켜가지고 자기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 놓고 그 여자가 또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고 이렇게 막 그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김용민 씨가 아주 표현을 잘하더라고. 김용민 그게 국회의원 말고 지금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김용민 씨는 그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있는데, 그분이 그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그 이만희 씨 흉내를 잘 내더라고. 여보 돌아와 용용용 해서고, 나는 뭐 따라할 수도 없겠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그래,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이제 나이가 상당히 노후가 되니까 한 90살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또 새로 나온 게 아마 새천지라고 나왔는데, 아마 그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예전에 확실치는 않는데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현혹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가지고 새 천지를 연다, 완전 새로운 세상을 연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용화세계고, 강정산이 말하는 지상 성경 세계고 말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새하늘 새 땅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거든. 그런 세상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다? 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딱 비밀로 해놓고, 더 이상 알려면은 자기 전화번호를 이제 해가지고 자기한테 전화를 해라 이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면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신천지들이 그 포섭하는 데 대해서 그 YTN의 그 저녁에 있는 뉴스인가? 그 변상훈 씨라고 있어고. 그 사람이 신천지에 대해서 도사예요, 도사. 그 박사 학위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천지에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느냐, 이제 이래부터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 박사예요. 변상훈 씨가 맞지? 아마 YTN에 밤이 있는, 저녁에 있는 뉴스인가? 아마 그것도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잘렸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분이 이재명 씨를 좀 지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변상훈 씨가 맞을 거예요. 거기에 쭉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사기꾼들, 사기꾼이지. 이 세상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100% 사기꾼들만 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말이지 새하늘 새 땅을 여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야 돼요. 내가 딱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돼.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20살 때부터 한 40살까지 한 20년 동안 불우이웃을 엄청 도왔다고. 돈을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돈을 이제 쓰면서 많은 고아원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밑독에 물 붓기단 말이에요. 밑독에 물 붓기라.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권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니 하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3살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3살을 모자라니까 3살을 더 올리려고 1950년 1월 1일생이지. 그러니까 그거로 음력으로 말하면 1949년 11월 13일이시고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인데 그것을 1947년 7월 17일로 이제 바꿔놨다고. 바꿔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권한 30년 이상이죠. 이렇게 대통령 출마를 4번 했잖아요. 4번. 한 번은 중도 15대, 16대, 17대, 20대 이런 나갔으니까. 그렇지. 18, 19는 못 나갔으니까. 15, 16, 17, 20. 16대는 이제 중간에서 사퇴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간에 사퇴했고, 근데 끝까지 완주하기는 3번 했다고. 15대, 17대, 20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현실 세계를 지상 성경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출마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잖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A급 강사들도 다 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좋은 말은 많이 하다 보니까 빛의 자녀들은 말이지 고난을 많이 겪는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99번 실패하다가 한 번 이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좋은 말은 다 있더라고 보니까. 다 있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출마했나 안 했다 그러면 기사대기를 한 대 날려버리라고. 침을 뱉어버리라고. 이 호로 새끼야 이래라고. 응? 그런 거 있으면 말이야. 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그러면 가짜예요 그게. 그럼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이번에는 안 됐지만은 20대는 안 됐지만은 이게 이제 21대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 이번에 참 20대 대통령이 됐었으면은 그 오늘 아침인가 내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수도 집집마다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가 있는데 수도 검침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수도 요금이 한 90만 원 나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 검침을 쭉 이렇게 이제 아마 그는 민간인들이 아마 하고 민간인들이 아마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 무기계약직으로 그것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으로 전환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서울에서는 거의 다 됐고. 그런데 거기 또 일부는 민간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검침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보면은 그 요금을 확정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점검을 해가지고 보면은 사용량이 평상시하고 이제 작년 사용량 또 지난달 사용량하고 비슷비슷해야 이제 이렇게 정상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여기 이제 집인데 전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전기 사용량이 이번에는
141km인가 그렇더라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150km인가 그렇더라고. 그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가정집에 보면은 일반 가정집에 지금 수도 사용량이 보통 10톤에서 20톤 정도 써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면 한 15톤 정도 보면 돼요. 15톤에서 20톤 정도. 그 식구 수가 많으면 조금 더 많겠죠. 한 30톤 정도면은 막 그런 대로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30톤 정도 잡아. 한 3인 가족 정도, 3, 4인 가족에 보면 한 30톤 정도 쓴다 이렇게 보면 크게 다를 것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3,000톤, 5,000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건 엄청 틀리잖아. 그래서 그 이제 비교 분석을 딱 하고 요금이 이제 확정되기 전에 그것을 한번 봐요. 보는데 거기 반드시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보통 때 비해서 뭐 100배, 150배 이렇게 놓으면은 뭐 혹시 잘못 빠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이제 점검을 하러 놓은다고. 놓고 이제 그 사유를 이제 또 기재를 하고 주인한테 알려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수도 요금이 보통 막 1, 2만 원 놓다가 100만 원 놓는다 그러면은 한 달 벌은 거 전부 다 수도값 내고 나면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누수가 되는지 뭐 그것도 확인도 하고 물을 많이 쓴 일이 있는지 안 그러면 또 침유동이라고 이거는 뭐 전문적인 용어인데 계량기가 팍 이렇게 유동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만은 침이 이제 티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는데 아주 드물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계량기 성능 검사를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수도 사업소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게 전문이니까 잘 알죠. 침유동, 뭐 성능검사, 계량기 성능검사 이런 말은 아주 전문적인 사람만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계량기 지침은 이상이 없는데 썩은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50살 난 이제 아들하고 80살 난 노인 어머니하고 모자간에 같이 죽어 있는데 그 종로구역이라고. 그러면은 이낙연 씨는 그 찾아가 봐야 안 되나? 전 종로의 국회의원이잖아. 자기 이번에 뭐 대통령 출마한다 이래가지고 종로구에 이제 안 나왔는데 지금 최재영이가 종로구에 이제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럼 자기 관내에 사람이 먹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도 봐야 되지.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제 굶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 되면은 최재영 지금 현재 국회의원하고 전직 그 이낙연 씨는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야 안 되겠나? 장례를 자기가 좀 책임지고 치료해 줄 생각은 없는가? 그런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 동장들, 구청장들은 그 죄책감을 못 느끼나?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됐었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없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씩 딱 주고 말이야. 배당금 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요 문제인데 이제는 지금 이봉규 씨라고 이분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 방법이 사유로 부정선거 이것을 파헤치라. 공병호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좀 내가 내다 이런 사람들, 말발이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 있고 마포 갑인가 뭐 어린가 그래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우상호하고 정청래 구역을 쭉 이제 4.15 총선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조작 선거로 당선이 됐다. 공병호 박사가 주장하는 게 그거더라고. 왜냐하니까 사전 선거에서는 월등히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 가짜 국회의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교안 씨하고 공병호 박사하고는 서로 이제 그 소통이 좀 잘 되고 있고, 윤석열 씨도 그걸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이제 터뜨리게 되면은 아마 그게 지금 현재 그 4.15 총선에 그 이의를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자꾸 민가버리거든요. 그 자꾸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왜 미루느냐 이렇게 뭐 소란을 하면은 오히려 소란시킨 그것을 여하튼 그 밀어줘줘요. 자꾸 밀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4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그 작년에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그 조사를 했는데 뭐 혐의가 없다든가 뭐 좀 하여튼 간에 좀 지지부진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은 엄청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핵폭탄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진짜 정치의 그 원자탄이 하나 터지는 것과 같다고. 완전 판세가 디비버린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당시 180석 놓을 때에 거기 부정선거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데 이번 대선에도 QR코드를 썼다는 거는 그것도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그래도 윤석열 당선자도 부정이란 말이야. 뭐 표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QR코드를 사전 투표에 썼다는 그 자체가 부정투표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너무 심하게 나가면 대통령 선거도 다시 해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해야 되고 이 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겠나 이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의를 제기한데 거기 이제 한 100군데 정도 되는 걸로 봐요. 거기만 이제 재선거를 이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를 뭐 다시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 2개 중에 1개예요. 3개 중에 1개겠네요. 뭐 4.15 부정선거를 아예 철두철미하게 그냥 묻고 가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그 이의 제기를 신청한 그 구역이 한 100군데가 정도 돼. 내가 대충 아는데 100군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비슷해요. 100군데가 정도. 거기 신속 정확하게 그 지역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재선거하라 그러면은 글쎄 그거는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되니까 뭐 그런 말은 할 수는 없고. 아마 그 당시에 공탁금 걸어놓은 게 있는데 1,500만 원 그걸 또 다시 내고 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엉망진창 뭐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벌써 뭐 청와대 이제 관저를 지금 현재 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 외무부 간사로 한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로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관사가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지금 그래 돌아가는데, 하여튼 간에 김태영 그 심리학자가 하다시피 두더지 게임에서 말이에요. 두더지가 탁 올라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방망이를 칠 준비가 지금 돼 있다고 하니까 임은정 검사, 와 대단하네요. 그 사람이 차장 검사인가 부장 검사인가 그랬는데 윤석열 당선자 보고 말이에요, 직권남용하지 마라 이렇게 막 딱 이렇게 대차게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 비슷하게 지금 현재 당장 그 김건희 자기 부인이죠,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해라. 당신이 말하는 게 공정과 상식과 정의잖아. 그대로 똑같은 잣대를 대라. 그렇게 아마
데모도 지금 하고 있다고. 아마 3번인가 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마 본물 터지듯이 나올 거고 사회는 혼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 어떤 적당한 시기에 말이에요. 지금 내 이야기하다시피 세계사적으로 봐서 딥스테이트 세력을 이제 이렇게 일망타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상해에 2,500만 명이 이제 거주하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다고. 이것이 딥스테이트 세력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 이제 파는 지금 저기 시진핑이가 있는 태자당파가 하나 있고 상하이파가 있고 공청파가 있고 세 파가 있어요. 세 파. 근데 상하이파가 이제 장점인하고 후진타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 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그 누구 말대로 새로운 천지가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대세라가 이제 실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데 우리나라 정세를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허경영 님께서 나오셔야만이 대한민국이 살겠다 이렇게 해서 제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려면은 내가 볼 때는 총재님 말씀은 이때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무료 급식소를 한다 이렇게 한 지가 오래돼요. 한 3년 4년 정도 돼요. 종로 강의실에 있을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한 3, 4년 지난 뒤에 지금 현재 무료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고 세슘 문제는 거기 정확하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하셨던가 후에 하셨던가 그래 돼요. 그러니까 한 1년은 지난 건 확실한데 세슘 문제를 내가 볼 때는 해결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돈이 한국 돈으로 10조 원이 들어온다는 그거거든요. 그런 게 들어와야 일반 국민들이 이제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왔다 아까 빛생 TV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는 앞에 전면에 나서오지 않고 강사들만 나오거든. 그게 자체가 가짜라고. 그런데 전화하고 찾아가면 거기 되는가 그냥. 팔만 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말이야. 신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말이야. 규역에 완전히 통달하는 거, 대한민국 역사, 세계 역사에 완전히 통달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거기서 한마디 쭉쭉쭉쭉 하면 그런 데서 휩쓸려가지고 그런 게 사기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은 이제 지금 아무나 가면 이제 총재님 만나기가 쉽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그러나 세슘 문제 같은 게 하나 정리되고 나면은 만나기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매스컴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나라 국내 정세, 해외 정세, 특히 미국과 딥스테이트 세력과의 그 문제, 그리고 영국 여왕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공포가 할 때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졌다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이제 우주 방송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한다는 그건데
하여튼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삐생 TV 잘 자꾸 발음하기도 힘드네. 그 사람 보니까 삐생 TV인가 뭐 비읍이 먼저 나오니까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삐생 TV가 맞을 거야. 뭐 생빛 TV 하면은 빨리 말하기가 쉬운데 씨앗이 먼저 놓으면 그 발음하기가 쉬운데 삐생 하니까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뭐 그런데 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 있는데 그 사람은 등장시키지 않고 그 사람 앞에 강사들만 나와가지고 뭐 그럴듯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뭐 18차원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비밀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뭐 17차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내가 뭐 이야기 소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1825일 동안에 뭐 끝까지 할지 뭐 한 100일만 하고 내려올지 뭐 한 4개월 하면은 한 150일 정도 하고 내려올지 1년 할지 2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국내 정세 국제 정세를 면밀하게 보면서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한 2년 정도 보더라고 좀. 그러니까 2023년 내년까지는 안 가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올해 또 될지도 모르고 전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4.15 총선을 이것을 어떻게 건드릴지 그것을 너무 심하게 건드리면은 3구 대선도 무효라고 이번 대통령 선거도 무효란 말이야. 왜? QR코드를 사전선거에서 썼다는 것은 무효거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것이 내가 말했다시피 그 이봉규 씨라든지 박찬종 씨라든지 고성국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되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사람이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이거는 빨갱이고 간첩이고 주사파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밀었던 그런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됐는데 자기들이 봐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가야 안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럴 때쯤 돼서 세금 문제도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